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부터 북한의 경제 관료이셨고요. 또 북한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한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정은식 경제 개혁의 신호가 걸리지 않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우리 김태산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특히 오늘 시간부터는 북한 경제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한 토크와 함께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정부,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남북 교류 협력 추진 시기에 어떤 마인드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지 하는 이런 이야기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태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십죠? 네, 뭐 더워서 차림새도 또 요즘엔 선거철이라 선거 차림새 비슷하게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셨네요. 네, 참 미안합니다. 오늘 아마 이야기는 그 첫 순서이다 보니까 네. 김정은식 개혁 개방 전략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아마 이러한 내용이 어떨까요? 네. 어쨌든 제 능력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좀 이 흥미를 위해서 김태산 선생님의 이 순발력 우리가 좀 테스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몇 가지 돌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했는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 김정은 경제 개혁입니까? 개방입니까? 경제 개혁입니다. 개혁이죠. 개혁 개방이 다 포함되는데 예. 첫째로 경제 개혁입니다. 개혁이죠. 예. 그랬네요. 그럼 그 경제 개혁 언제쯤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 같습니까? 그게 참 범위가 훨씬 매우 넓은 범위인데 네. 한 개 나라가 이제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에서부터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부터 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도 답변하기 어려운데 명백한 것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혹시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돈을 준비하기 위한 좀 그 단계부터 시작할 겁니다. 단계부터. 그러시네요. 그러면 북한의 경제 개혁은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와 비슷한 것일까요? 아마 새로운 것으로 될 겁니다. 과거에 예. 경제개혁 개방 그 기업들끼리 조금 나누어 먹으라 분조별로 더국제하라 이것을 남한 분들은 그걸 일정한 개혁으로 좀 보는데 그건 사실 엄연한 위치에서 개혁 개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리 정도였군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것은 아마 좀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 경제 개혁을 위해서 예상하고 있는 드는 돈이 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몇 조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개혁 개방을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드는가 하는 겁니다. 네. 아마 기초 단계부터 완전히 하려면 돈이 수조 원이 들겠죠.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시작하는 개혁 개방은 그 정도로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시네요. 마지막 돌발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경제를 개혁한다면 정말 북한 주민들이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장담하지 않습니다. 왜? 김정은의 개혁 개방은 중국이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그런 개혁 개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혁 개방하려면 우선 국가적으로 경제 노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농업 경제는 이제 농업이 있고 공업이 있고 수산업,林업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 테두리.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우선 농업을 완전히 집단화로부터 개인화로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관리 운영도 너 자체로 생산해서 너 자체로 팔아서 네 살림을 네가 하라고 자유를 허용하고 요건을 내줘서 외국에 나가서 원자재를 끌어들여고 그들에게서 돈을 투자받아 들여오는 그런 능력까지 가야 되는데 김정은의 개혁 개방은 그게 아니라 외화를 벌기 위한 자기 통치를 위한 군수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외화벌이식 개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들이 생활이 그렇게 한순간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명쾌하고 아주 확고한 그런 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김태산 선생님이 이런 이 북한 개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또 분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한의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나 선진국의 분석가들이 말하고도 또 다른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돌발직구는 패소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김일성과 김정일. 네. 예. 이 두 명의 과거에 북한 경제를 어떻게 좀 뜯어 고치고 네. 이 뭐 개혁이라고 하죠. 네, 예. 이런 의지가 있었는지 과거는 어떤 그 개혁 개방의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먼저 지난 기간에도 저희 경력들에 대해서 다 소개됐으니까 알겠지만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나니까 김일성 시대 경제, 이제 김정일 시대 경제 이렇게 겪어봤습니다. 네. 김일성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합영 합작부를 내오고 외국에서 합영 합작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서 자체 내 필요한 외화를 볼드럽금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그게 추진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김일성은 약간이나마 개혁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합영이 나왔고 합영공업부가 신설됐고, 예, 이제 제일 동포들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과 먼저 합영 합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일은 이것을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왜? 합영 합작을 하면서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 체제 유지에 북한 국민들이 그 자기네 수령만 이렇게 우상화해야 돼 가는데 거기에 금이 간다고 하면서 김정일은 철저하게 개혁 개방을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과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 시대에 네. 합영 합작은 강하지 않더라도 네. 그래도 뭐 중국하고 네. 뭐 김건평이라든지 네. 김정일 시대에 예, 김정일 네, 시대 그리고 신우주 특구와 네. 같은 그런 뭐 놀랄 만한 우리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게 중국하고 했던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남쪽하고 옛날에 하자고 했던 것이 조금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하자고 막 해놓고는 나와서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김대중이 왔다 간 다음에 김정일이가 여기 나와서 남쪽 국민들하고 다 딜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라고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대한민국 군인회의가 누가 김정일이가 여기 내려오면 우리가 용서치 않고 죽이겠다 해서 내려오질 못했어요. 북에서 우린 거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를 가갔다 그러다 제주도에서까지 이 나라 군인들이 그때 셌어요 보니까. 제주도에 와도 우리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못 가고 망신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삐쳐가지고 대한민국하고 하겠다던 그 합작을 그 뿌리치고서라니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우니까 중국의 그 어느 협작군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저쪽에 신우주 쪽에서 하려고 그러다 중국이 야 이게 뭐 이따오가 다 있냐 하고 그때 그 사람을 체포해서 가는 바람에 이제 그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랬지 김정일이가 진짜 뭐 개혁 개방을 염두에 두고 그 진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긴 뭐 신우주의 그 특구를 양빈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양빈이 그때 중국 사람에게 맡겼는데 중국도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정은의 이 경제 개혁 의지는 완전히 부셔졌고 사실상 어떤 성과도 없는 그런 것으로 됐죠. 중국이 양빈이 넣은 거를 보고서 가만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흘러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약점을 결함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바람에 김정일이는 그때 이제 닥쳤던 개신세가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참 그 북한도 무던히 정말 사회주의 개혁 경제라는 원래 골칫덩어리인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뜯어 고쳐서 뭐 좀 잘 굴리게 하자니까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머리는 아팠겠네요. 뭐 시도도 해보고 바로 그런 선대들의 위훈과 그 전략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으로서 경제를 지금 현재 뭐 상당히 거의 다 붕괴된 상태 아닙니까? 다 붕괴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김정은도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했겠죠. 전략 같은 것도 있겠죠. 뭐 전략이라는 것보다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남쪽 분들은 또 뭐 저 헛된 소리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는 철저하게 자기 그 북한의 우세를 해가지고 이제 미군을 내버리고 남쪽을 깔고 앉아가지고 북한 경제와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북한 경제를 같이 동시에 일거시운다는 이것이었지. 북한 자체로 그거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쪽을 깔고 앉아서
짠짜이 해가지고 남쪽에서 재산 다 뺏어가지고 북한 국민들 이렇게 살리면서 보라 내가 이렇게 해서 통일해가지고 너네 잘 살게 만들었지 않냐 내가 위대한 수령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려고 끝까지 했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김정은이도 그 이후에 끝내 자기 아버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미군을 내보내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여론을 국내외적으로 조성시켜서 미군을 할 수 없이 한반도에서 손 떼고 나가게 해가지고 네. 남쪽을 깔고 앉아서 이제 남쪽의 재산을 가지고 남쪽의 경제를 가지고 북한까지 살리려는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미국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좀 틀어져서 마치 더 김정은이가 변해서 평화주의자가 되고 개혁개방하려는 자로 지금 위장되고 포장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떠나서 경제가로서 이건 단언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김 선생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김일성도 하병 경제, 또 혹시는 뭐 경제 개발 특구와 같은 걸 통해서 북한 경제를 좀 손질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철저히 그때 그렇죠. 했어요. 김정은은 또 역시 모기장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아주 둘러싸놓고 요 안에서만 자본주의하라. 우리 북한 인민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철저히 모르게 하는 이런 그 전략을 좀 구사했다고 보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김정은은 김일성식 그리고 김정일식도 아닌 전혀 다른 식일까요? 아니면 둘을 같이 짬뽕한 그런 식이 될까요? 이제 그걸 좀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지금 흘러가는 추세를 보게 되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하고 딜을 한 거랑 이렇게 쭉 보면 완전히 개혁개방하라는 의지보다도 미국이 압박이 확 들어오니까 변하겠다 하면서 어떤 나는 변화돼 중국식으로 저렇게 국민들에게 완전 자유를 주는 그게 아니라 외화벌이를 하는 개혁개방을 하겠다. 너네 투자하라. 투자해서 거기서 우리는 일정한 구역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이자 모기장식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체제 유지에 필요한 무기 생산에 필요한 여전히 그것만이 필요한 외화만 벌겠다. 말하자면 지금 원산 갈마지구가 그겁니다. 그거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또 돈도 부족한 데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체로 지금 갈마지구에 우리가 여해본 데 의하면 인민군 교화생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많은 역량이 뭐 국가적으로 투입됐다고 하는데 인민군 교화 말하자면 범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수만 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기자들이 가서 거기 취재하고 선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카지노도 건설하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빨리 하고 어느 정도 현대화적인가가 문제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압박하니까 좋다. 개혁개방하겠다. 우리 갈마지구 개방하겠으니까 미국 투자하라 여기.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미국의 투자까지 받아들이고 미국이 들어가게 되면 안전한 상태에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개혁개방하려고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북한이 그 외교라는 건 우리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절대 지는 외교가 아니라 하나 던져서 둘을 놓는 그런 외교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때 한때 뭐 경제 개혁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제 표하면서 장성택을 주축으로 국가발전위원회라고까지 만들고 12개의 특구 지역까지 선포했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도 나름의 이 경제 개혁이나 또 개방까지는 어렵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뭐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전략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해놓으면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한 개 나라 경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특구나 형성해서 하겠다는 건 순수 외화벌이 자기 외화벌이 하겠다는 거지. 맞아요. 이 국민들을 위한 경제 국가 경제를 쭉 열어놓고서라니 개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열어놓지 않고 특구를 형성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카지노에서라니 돈을 쏟아놓게 하는 것이지 진짜 개혁 개방해서 특구를 만든다면 거기에 카지노에도 북한 사람들도 들어가서 카지노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도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그게 개혁 개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그 특구라는 데 발을 못 들이미는 겁니다. 라진 선봉 지구 특구
축구라고 지금 해놓고 다른 사람 마음대로 뛰갑니까? 거기 철조망으로 얼마나 돌려치고 그렇죠. 있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애처음에 했던 또 신전지구 축구는 중국 사람들, 홍콩 사람들이 자유로이 들어가서 넓은 데는 넓고 뭐 솔직히 아니한 말로 여자 보고 보면 여자 보고 덧놀이하고 보면 덧놀이하고 나오기 위해서 나오고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의 축구는 그게 아니라 딱 철조망을 돌리고 모기장 속 안에서 넓고 거기서 나오는 외화만 벌어들여서 자기 체제 유지를 쓰겠다는 그런 개혁 개방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로는. 이건 일반 우리 국가 경제 일꾼들이 생각하는 개혁 개방이 아닙니다. 선전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베이징 경제 특구인데 중국식이나 또 다른 나라의 경제 특구하고는 경제 특구는 거기다가 많은 투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 무제한 특혜 자유를 주고 그다음에 세금 낮추고 뭐 땅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특구가 필요해요. 그게 경제가들로서 왜 그런 특구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 우리 개혁개방이다. 다른 나라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투자하라고 그러게 되면 자국민의 자본이 다 죽습니다. 다른 나라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좋은 기술 가지고 좋은 기계 가지고 들어와서 다 틀어놓고 말하는 신발 기술자들이 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덕점하면 북한의 그 나라의 신발 기술자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지역을 선정해주고 너는 외국 자본은 여기밖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 이것이 자기 나라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축구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이가 지금 하는 축구는 그거 딱 울타리를 돌려치고 거기만 들어와서 해가지고 카지노 같은 것만 해서 돈만 빨아내겠다는 거지. 북한 주민들이 주는 영향을 차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 울타리를 친 요 안에서 돈을 벌게 하고 자기들은 그것만 빨겠다. 그것만 빨고 거기서 세금 빨아먹고.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인력을 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식 개혁개방처럼 정은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 대체로 학자들 보면요. 자꾸 생각을 중국의 어떤 경제 특구 그리고 뭐 베트남이 경제 특구를 또 올리면서 북한도 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예상하고 추측하고 거기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꾸 북한을 모르면서도 자기네 식으로 그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자꾸 이번에도 뭐 정상이 마주 앉아서 평양냉면 한 그릇 나눠 먹었다고 마치 더 평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북한은 정문인의 그 3대 세습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경제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경제가들이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손해 안 보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미국에서 투자를 받던 남한과 일본, 뭐 중국 또 세계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투자를 아마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게 뭐 닫아매고 하든지 뭐 어떤 형식의 특구를 하겠는데 그 특구를 한다고 하면 북한은 돈을 꽤 벌 수 있을까요? 볼 수는 있습니다. 김정은식으로 되게 되면 볼 수는 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국민들 생활에 그걸 풀고 쌀을 사다가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 3대 세습 독재자들은 국가가 돈을 벌어서 자기네 필요한 그 체제 유지비와 그런 데 쓰지 절대 특히나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고 그런 축구 형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었다 치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본주의 문물이 들어와서 자기네 체제가 더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딱 닫아맺고 통제를 하니까 조금 체제 유지비에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앞으로 그런 많은 특구들이 들어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체제 유지비. 왜? 보위, 안전, 검찰 여기에 많이 기가고 선물 조절하는 간부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군비를 축적하고 여기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 생활에 그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김성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예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였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그 굶어 죽어 나가는 그때 북한이 너무 바쁘니까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식량은 얻어먹으러 뭐 태영호 공사도 얘기했지만 사고사체 그 식량 지원을 좀 받아오라 했지만은 정작 김정일의 금고를 열어서 그게 그 엄청난 그 돈을 있는데 단 한 토리 쌀도 안 싸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북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저
김정일의 그 스위스 계좌에 40억인지 4억 달러, 40억 달러가 있으면서 한 털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건 뭐 장담하건대 이제 경공업 분야에서 정사한 일꾼으로서 그렇죠. 거기서 무역 일꾼으로서 이제 북한의 경공업 원료는 거의 99%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신발 한 켤레를 만들어도 생거모 안 나지, 원료 안 나와서 뭐 안 나지, 가죽 하나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발 하나 생산하는데도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서 만들기 때문에 경공업 원료 싸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발을 못 신기고 학생 교복 입힐 때 되게 되면 김정일 그 구좌에서라니 경공업에다 돈을 꾸어줍니다. 혁명 작업을 꾸어주니까 언제까지 바치라는 이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꾸어줘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 고무 싸우고 실 싸다가 목화 싸다가 이제 천 짜서 학생들 교복 주고 신발 신겨놓고는 기대면 경공업 우리 무역 일꾼들한테 당장 내년도까지 바치라고 그러고 그 혁명 작업 당신네 왜 먹고 바치지 않는가 하면서 아니 김정일이 돈 그거 국가 돈이지 뭐 누구 다른 돈입니까? 그거 자기네 이민들한테 쓰게 하고는 그거 벌어 바치지 않는다고 간부들 그 인민재판에 올려 세우고 감방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푼도 국민을 위해서는 안 썼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외국에서 우리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 이제 있어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뭐, 우리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구차스러운 소리 못하게 하던 건데,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말년에 와서는 외국 대사관에, 우리 외국 주재대사관에 계속 나갔어요. 그, 물도랑에, 장마철에 물도랑 이렇게 막 파헤쳐서 몇 폭이 몇 폭이 또 내려간 거랑 이게 확대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내보내서 그 나라 외교부에 갖다 보이고 우리 자연재해 이렇게 받아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지원하라고 구걸하게 해서 정말 북한 외국 주재 대사관 성원들이 참 애먹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도 뭐 그때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저 3대 세습 독재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절대 열지 않습니다. 우리 김태산 씨 말씀을 들어가 확 제가 공감 가는 게 사실은 김정은이 특구 경제를 통해서 갈마 원산이 됐던 원산 금강산이 됐던 원산 마식령 특구가 됐던 이런 특구들 통해서 돈을 엄청히 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너무 허리띠를 조이며 매왔던 그 삶에 좀 보상을 주고 그래도 노동당의 만세를 부르도록 뭔가 온갖 것을 이 가능한 범위에서 좀 베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우리 경제 전문가의 우리 김태선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학자가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 했느냐 독재자들은요 역대적으로 자기 그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히틀러도 그렇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바이오 정치라고 하는 걸 도입했대요. 식품, 푸드를 가지고 하는 정치래요. 이게 사람이 아주 천성적인 그 본질이 있어가지고 먹을 거를 가지고 아주 어느 정도의 그 배고픔을 조성하면서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졌다 안 졌다 하면 백성이 말 잘 듣는다는 거죠. 배부른 말 안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태선 선생님께서 김정은이라고 생각합시다. 특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나한테 아첨하는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선물 정치를 많이 하며 그 사람들의 집과 자동차를 주고 너 이제 나한테서 나가면 너는 영원히 죽는다. 너희 가족이 망한다. 이런 공포 정치를 실시하면서 선물 정치와 함께 그걸 쓰고 그다음에 김정일 때부터 나온 소리 아닙니까?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며 정권 유지도 총대가 한다. 이 정치 때문에 군대 그다음에 보위, 안전 다 감시망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독재다, 뭐 민주주의 독재다, 이거 필요한 독재라고 하면서 그걸 유지시켜서 이제 더 국민들을 올가매고 조이고 감시하고 나쁜 놈은 이제 자기네 식으로 나쁜 정치범들은 잡아다 수용소에 넣고 죽이고 여기에 많이 쓰지.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그래도 또 저는 체제 안전을 위해서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2,500만 국민들을 소나기에 틀어지기 위해서 혹시나 경제 전문가가 생각할 때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진 않을까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쌀 들이보내라 조금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나
김정은이가 이제 들이번이라면 우선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배급제 무조건 해야 솔직히 독재자들은 국민을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개 다루듯 하거든요. 그렇죠. 먹을 거 가지고 어리어리 예? 하면 막 개가 꼬리치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지난 기간에 세상에 양곡 정책부라고 있는 게 북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정부라고 예. 양곡 정책부입니다. 예, 재정부, 돈 정치부, 쌀 정치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곡 정책부라고 양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계가 껍데기에서부터 국민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딱 적은 돈을 주고 수탈해서는 양정부에 딱 창고에 잡아놓고는 배급소를 통해서 저희들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제 조금 싸다가 선물 정치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탕할 술 한 병 이런 거 명절 때마다 공급하면서 또 이제 자기한테 인사하고 말 잘 들으면 보상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뭐 식품을 자르고 옳습니다. 그 옛날 김일성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거죠. 김일성식. 국민들을 다루는 애들은 그 정치가 제일 먹어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성공한 정치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북한의 경제 개혁의 특징이 우리 눈에는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한은 그 북한의 경제 특구라고 하는 그 범위 아가리로 지금 머리를 들이밀고 그 짝이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남북한 교류 협력이 진행된다면 북한의 이런 경제 특구 실상을 우리가 감안할 때 남한 정부는 이 북한이 이 특구 경제 정책에 어떤 문제들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뭐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남한 분들이 들을 사람은 아니겠죠. 뭐 들었으면 좋겠는데 북한을 다 살아보고 수십 년을 살아보고 거기서 겪어본 사람이니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들어선 이 뭐 좌파 정부는 특히나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자기네 북한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하락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경제 혼란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껴도 북한을 위해서는 퍼주고 북한을 위해서는 무엇이든가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말은 뭐 듣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북한이 앞으로 개혁개방을 하고 축구를 개방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가서라니 같이 춤추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춤추다가는 대한민국에서 들어간 일개 개인 자본가들이 망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돌다리도 든든한 돌다리도 3번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식으로 일단 거기서 나온 탈북자들의 말을 좀 경청하고 두드려보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보나마나 이제 큰 대기업 자본가들은 거의나 이제 좀 안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자본가들이 뭔가 거기에 싼 노동력을 바라고서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마치 더 뭐 황금 땅인 것처럼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죽음의 땅이 죽음의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1970년대 1980년대 제일조선 동포들이 거기 합용합작들 갖다 다 망하고 울면서 뿌리고 나왔고 중국 교포들이 울면서 쫓겨나갔고 러시아 동포들도 울면서 쫓겨나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산 선생님께서는 아주 정말 준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남북 간의 어떤 교류협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지 우리 민족끼리고 뭐 그리고 북한의 뭐 하해 협력 이런 감성적 논리, 정치적 논리로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런 그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한편으로 기업들도 뭐 지금 엉치를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저희 방송에 많은 전화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 구역에는 어떠냐, 북한의 공채를 살 수 있느냐, 북한의 뭐 갈마의 명사심리는 어떤 거냐, 그게 투자 가능성 이런 거 묻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그거 문제 가지고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남한 기업들은 북한이 그 특구식의 개혁개방 정책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하는 걸 지켜만 보면 됩니다. 미국과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밧줄 당기기 때문에 힘겨루기와 밧줄 당기기 때문에 남한은 여기에 절대 끼어들지 말고 지켜보다가 안정된 위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필요할 때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데는 거의나 지켜보고 안전성을 이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켜만 보라는 겁니다. 한 1, 2년 지켜보면 판가리가 나니까 1, 2년 지켜보면 어느 쪽이 하나 끝장이 나도 끝장이 나니까 그때에 가서 움직여도 됩니다. 지금 남한에서 조금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 그쪽에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당신들은 거기에 모기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들어가서 기업을 던졌다가 성공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평화자동차 들어갔다가 몇십 년, 뭐 한 10년, 20년 거의 하다가서라니 거기서 나온 거 하나 투자한 투자비 하나 제대로 건지지 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옳습니다. 뭐 겉으로는 좋은 소리 하고 나왔지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들어갔던 사람들은 솔직히 거기서 나오는 손에 정부가 다 보답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아무 소리 없지. 앞으로 북한에서 들어갔다가도 정부에서 또 그 손에 난 걸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공산주의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 지금도 유수명인가 닐유명인가 북한 땅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 오늘 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김태산 선생님을 통해서 북한의 이 모기장식 개혁개방 그리고 특구 경제식 개혁개방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고요. 또 특히 북한의 우리 어차피 할 수 없이 북한과 만에 하나라도 본격적인 뭐 경제 교류나 협력이 진행된다 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이런 감성적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또한 지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이야기, 요점을 집어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산 선생님하고 제1부 김태산의 북한 경제 토크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